2025년도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의 신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시 이념이에요. 5.18에 대한 어떤 쿠데타의 어떤 내란의 세력들을 옹호했던 당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그냥 5.18에 가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뭔가 벗어나는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막아서가지고 참배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짧게 묵념을 한 뒤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왜 간 거예요, 광주를? 뭐 본인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하루에 뭐 1도씩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결정이 네. 아주 소수의 몇 분하고 주로 저녁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밥 네. 먹고 술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 참석 인원이 대단히 소수다. 그 거의 뭐 매일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네. 예. 그 과정에서 당내 전체적인 여론 수렴, 그러니까 광주 가는 거 좋은데 언제 가냐, 어떤 식으로 가냐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를 간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라는 걸 뭐 아마 장동혁 대표가 모르진 않을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가기 전부터 방문하는 데에 대한 그 본인의 진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뭐 광주 뭐 맛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면 뭐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뜬금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면까지 예상하고 갔나? 처맞으러 갔다. 약간 차라리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호소하는 나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탄압받고 그래서 광주는 내가 방문을 한 것이고 또 이제 그 그림은 그림대로 나오는 그것까지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런 이른바 요즘 표현으로 빌드업 없이 네. 뜬금포로 간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사진을 원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을 거예요. 근데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반겨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뭔가 진정으로 뭐 참배하는 모습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하는 하나의 이제 첫 단추를 이게 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로 반발이 있을 줄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몰랐으면은 바보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래도 그 고등교육까지 다 받고 뭐 고시도 합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계산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쇼는 쇼 같은데 이게 어떤 쇼냐면 사실상 그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본인들은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저는 앞서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위한 하나의 어떤 가학적인 그 광주 방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맞으러 갔다. 예, 계란 맞으러 갔거나 멱살을 잡으러 갔거나 단추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피학적인. 그렇죠. 네. 예, 피학이죠. 피학적인 부분인데 저는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구나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2025년도 이재명 정부는 AI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미래의 신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시 이념이에요. 5.18에 대한 어떤 쿠데타의 어떤 내란의 세력들을 옹호했던 당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그냥 5.18에 가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뭔가 벗어나려고 했다는 액션 이념 안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보였던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게 윤석열 면회가 5.18 정신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을 장동혁 대표요? 그렇죠. 5일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 제목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윤석열의 면회는 5.18의 정신 면회가 5.18 정신이다. 그러니까 포용하고 뭐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 5.18 민주화묘지에 있는 광주 목숨을 구태타로 목숨 잃었던 광주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또 다음 달에 방문하겠다. 이건 철저하게 이념 전쟁을 통해서 건국 전쟁이죠. 뭐. 본인의 이 정치기들이 취하겠다라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굉장히 광주 출신으로 분노스러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법원 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했잖아요. 장동혁 판사 시절에 대표가.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부임지가 광주였어요. 제가 그때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김비호 신부였나요? 그 사자명예훼손으로 했던 거 전두환 재판을 사실상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조비오 조비오 신부. 전두환의 편의를 계속 봐주고 있다가 딱 한 번 이제 거의 뭐 행차를 하시듯이 이제 법원에 출석했던 그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 판사가 저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계속 지켜봤었는데 안 내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출마한다고 그만두고 나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의 마지막 기억은 아마 장동혁 그 판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이제 그냥 가가지고 어제 그래서 광주 여러 시민단체들이 4가지 공식 질문을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그걸 또 대신해서 기자분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물론 이제 광주지법의 판사로 근무했을 때 상황도 있지만 개헌 관련해서 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냐, 왜 제대로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그럼 광주라는 곳이 5.18 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곳인데 5.18 민주항쟁이 그럼 왜 일어났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5.17 비상계엄 계엄이죠. 전국 확대 네. 조치 계엄이잖아요. 계엄. 네. 그럼 이 계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다 아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계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뭐 계몽령 이런 얘기하면서 쭉 비슷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잖아요. 그러면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라는 할 거면 그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바꾸던지 네. 더 선명하게 뭔가 광주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설명을 하든지 그걸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아쉬워요. 네, 반성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가도 사실 썩 반겨주실 리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뭐 반성 내지는 혹은 뭐 내 계엄 세력과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찾아가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좀 나실 법한 것 같아요. 저런 반응이 별로 이렇게 어색하거나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쁜 정치인이에요. 네. 그 5.18을 본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고 정치를 떠나서 사람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아픔을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또 쇼로서 이용하는 거 정말 좀 심각한 거주 방문이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해서 5.18 묘지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도 많이 갔고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5.18 부분 강령에까지 넣으면서 이 정리를 또 했잖아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는 그 5.18 기념 행사에서 팔뚝질 하면서 이물면 행진곡 불렀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보수 정치인 뭐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거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어떤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맥락이지 그냥 보수가 어떻게 5.18 묘지를 참배할 이런 맥락이 전혀 아니다는 점을 네. 한번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란 재판도 있고 이제 뭐 김건희 재판도 있고 있는데요. 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어제 이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이 네.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엄과 이 사태를 대하는 입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입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야,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지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증언하고 있다. 나 피해자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어쩌면 그냥 뇌 속에서 잠깐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요걸 또 법정에서 이렇게 뻔히 생중계되는 거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이 한번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팩트인데 트루스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과 좀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그냥 얘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1도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정영진 앵커 얘기했듯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집에서 가정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공인이었던 사람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계엄이 있었던 국무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이랑 있는 데서 한동훈 대표 총쏴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예 완벽히 공적인 자리에서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현재까지도 인식이 되게 아니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주도하지 않았고 박상훈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그날 당일날 해가지고 어버버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버버 하면 안 될 사람으로 국민의 녹봉을 먹었던 사람이 그렇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개인 논리에 급급해가지고 이 사람 이래야 출세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분노스러운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아까운 건 생각을 하고 지난 한 1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은 또 그 아까운 시간들을 더 슬프게 보내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거는 뭐 당 어디를 떠났어도 굉장히 좀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날 계엄이 실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왜 못 막았냐? 뭐 그게 했냐? 총리로서 할 얘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재판 중에 나온단 말입니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왜 못 막았냐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이분 진술이 저는 늦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제가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났고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증언이었습니다. 분위기 그리고 아마 파악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을 또 앉혀놨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일이 편하게 해야 되니까. 대다수 그런 사람 앉혀놨죠. 네. 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봤던 박상우 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만 있으면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진관 재판관은 혼났잖아요.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책임 못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정말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국무위원을 맡고 있었으니 지난 정부가 잘 됐을 리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